자, 오늘 한국사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흥선대원군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흥선대원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일산고등학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년생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네, 1821년 21년생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네, 일단 대원군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원군이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왕의 아빠입니다. 왕의 아빠. 네, 왕의 아빠라고 하게 되면은 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왕의 아빠인데 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고요. 제가 바로 흥선 대원군. 우리 아들이 왕입니다. 왕. 아, 네. 왕의 아빠가 왕이 아닌 경우가 흔치 않고 또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초입니다. 왕의 아빠인데 왕이 아니면서 살아있는 경우는 제가 바로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빠다 보니까.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뭐 우리 아들이 왕이지만 좀 어립니다. 이제 13살 초등학교 졸업생이라 보니 정치를 잘 몰라요. 정치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클 때까지 대학교 입학? 졸업? 한 그 정도까지 제가 좀 우리 아들을 도와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왕은 아니지만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 이항흥 씨의 정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뭐 맞습니다. 네.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답변해 드리지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배경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세도 정치라는 일개 가문이 특히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비변사라는 정치기구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 꿈을 우습게 보고 왕을 우습게 보고 거기에 아주 그냥 공직기강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세도 정치를 우선적으로 다 때려잡았습니다. 안동김씨 몰아냈고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고 있고요. 특히 비변사, 이 비변사 큰 문제, 이 비변사 당장 폐지했습니다. 원래 의정부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정치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대전회통이라는 책도 제가 법전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전에 좀 추락했던 왕권을 다시 제가 한번 굳건히 올려보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통치를,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백성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 우리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삼정, 세금 문제가 되겠죠. 세금 문제. 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가 두 가지 법을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호포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창제도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호포제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국방세, 군대 갈 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세금 내야 되는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돈 있는 양반들이 세금 내야지 누가 백성들한테만 다 떠넘기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양반들 니들도 세금을 내야 돼 라는 법안을
제가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호포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창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원래 환복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지방 단위로 이게 쌀 빌려주고 다시 좀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문제는 그 고을의 수령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거를 자기네 사익을 자기들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황곡도 유지는 하지만은 운영 주체를 수령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명망 있는 양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사창제라고 제가 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창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황곡의 기능을 민간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사창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또 서원을, 전국의 서원을 철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 아닙니까? 이 학교를 왜 굳이 좀 폐지를 하고 축소를 하겠다라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서원이 학교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이 붕당의 소굴이 되면서 이 각 붕당의 당파들이 지역에 있는 서원을 장악하고 작당을 하고 정부 요긴하고 거기에 세금도 안 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아주 괴롭히는 악질적인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 문제 있다. 이 많을 필요 없다.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딱 47개만 남겼습니다. 47개만. 서원을 정리하게 되면 좀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 왕권이 좀 강화되겠죠. 서원이 철폐되면서 왕권 강화되고 또 세금을 그만큼 내게 되니까 국가 재정도 올라가게 되고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이 무엇보다도 안정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서원 철폐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네, 이 양반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셈에도 불구하고 아주 뚝심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다시 짓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복궁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경복궁이 불타버리고 아주 그 이때가 쑥대밭이 되면서 왕실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경복궁을 다시 세우자.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세우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자. 그래서 제가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예산,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게 국가의 곳간이 텅텅 비다 보니까 경복궁을 짓는데 꽤 많은 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주변의 양반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이 경복궁은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절대 국가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 원해서 낸다.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주로 받아서 경복궁 만드는 비용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납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고액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백전 얘기하시는 거군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닙니다. 이 당백전 고액 화폐 맞습니다. 근데 찍어낼 거 찍어내야죠. 돈이 없는데 찍어내야죠. 그냥 원래는 요거 한 냥짜리가 이 상평통보 요거 하나가 한 냥짜리인데 요거를 당백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이게 100냥짜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 냥이지만은 이건 100냥, 이 당백전을 좀 많이 찍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같은 돈인데
한 냥짜리가 100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실제 서울에 지금 물가가 뭐 5배, 6배는 못 쓰고 뭐 일부에서는 뭐 10배까지도 올라갔다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원납전이든 뭐 당백전이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경복궁을 다시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고 좀 만들어야지. 이거 다 니들 좋은 거 아니야. 만들어 놓으면은 어차피 니들이 다 쓸 거면서 뭘 난리야. 그냥 대충 합시다. 에? 이거 아, 많이 네. 너무 들어가지도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터뷰는 진행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이하흥 씨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별 인터뷰였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한국사 22번째. 인터뷰 잘 보셨죠? 흥선대원군과 선생님이 어렵게 섭외를 해서, 예, 찍었습니다. 진짜 흥선대원군.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여기까지 오실 줄 몰라갖고. 어쨌거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내용이고, 좀, 우리는 내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선생님이 교과서와 프린트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내용, 이 흥선대원군이 다 와서 설명했던 부분이 되겠죠. 세도정치 3정의 문란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당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서양 세력이 좀 우리 조선에 침략적으로 접근하다. 요거와 관련된 대외정책 같은 경우가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소위 쇄국정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되겠습니다. 안동김 씨 내쫓았고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었지. 왕의 아빠였지. 자, 그리고 비변사 폐지, 비변사가 세도정치 기간 동안 왕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정치 기구였는데,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체제를 다시 정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 따라서 안동김 씨 세도정치를 타파하고요. 다음에 비변사를 폐지. 그래서 의정부라는 원래 예전에 있었던 정치기구에다가 다시 그 정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또 대전회통이라는 새로운 법전을, 그러니까 예전에 경국대전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들으셨죠? 흥선대원군한테. 자, 그리고 경복궁 준거, 경복궁.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흥선대원군이 좀 많은 좀 그 양면의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물론 우리는 다행히 너무 좋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복궁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따라서 원납전이라는 방금 얘기했지만은 기부금, 강제야 강제. 말이 기부금이지. 솔직히 이거 공거를 내는데 자기 돈 낼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정부에서 기업인들 삥 뜯는 것처럼 이때도 양반들한테 좀 알게 모르게 위협을 해서 일단 기부금이라는 뭐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강제죠, 강제. 원납전. 그리고 고액화폐로 당백전. 원래 상평통보가 한 냥짜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당백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 글씨가 써져 있으면 이건 한 냥이 아니라 100냥짜리가 되는 거야. 100냥짜리가. 한 냥짜리를 돈 이거 당백이라고 쓴다고 100냥짜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누가 이걸 쓰겠냐. 당연히 나라도 안 받고 안 쓰지. 따라서 화폐 가치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원납전, 당백전, 경복궁의 중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재정 확보책 꼭 기억하시고요. 자, 완공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 배우고 있어? 누구? 흥선대원군. 자, 서원철폐. 아까도 얘기했죠. 서원철폐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학교야. 학교지만은 학교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붕당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근거지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포탈, 면세, 거기에 근처의 농민들을 괴롭히는 소위 말하는 안 좋은 거는 다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서원이야. 학교의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악덕의 근거지로 변질돼 버린 거죠. 요거 홍선대원군이 폐지를 해버립니다. 아, 물론 서원을 이전에도 정리했던 왕이 있었다? 누구지? 누구죠? 맞습니다. 영조 때죠. 영조 때도 한번 서원을 정리했었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정말 대대적으로 철폐를 하게 되죠. 47개만 남기고 전국의 서원들을 다 때려 잡아버리고요. 이렇게 서원을 철폐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효과는 크게 peace, 세계입니다. 세계, 평화. 자, 왕권 강화의 효과가 있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왕권 강화, 국가 재정,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던 대표적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뭐다? 서원 철폐다.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 세도 정치하에서 세금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삼정이라는 게 문제점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세금 문제를 다시 올바르게 거들려는 시도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되겠고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호포제도와 사창제도 꼭 기억하세요. 호포제도, 사창제도, 호포, 사창. 누구? 흥선대원군. 자, 일단 호포제도라는 거는 원래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을 양반들은 내질 않았어. 다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만 떠넘긴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컸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내라? 양반도 내라. 니들도 내. 돈 많은 놈들이 왜 세금 안 내고 난리야. 내란 말이야. 맞죠? 요게 바로 호포제도. 군포를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돈을 군포라고 불러. 누구한테도 양반에게도 걷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양반들의 세금 안 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잡은 거죠. 호포제도. 다음에 사창제도라는 거는 환곡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조성했던 기금인데 이걸 수령들이 자기 뒷주머니 채우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흥선대원군이 그러지 마라. 니들은 딱 건들지 마. 딱도 이 환곡은 수령이 아니라 마을에서 덕막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로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를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민간에게 환곡을 운영하도록 맡기는 사창제도. 호포제도와 사창제도와 호포제도 나오면은 뭐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누구? 흥선대원군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빈칸 채워야 되겠지? 빈칸 채워야지 도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 의정부 기능을 부활하고 폐지한 거 너무 쉽다. 비변사 딱딱딱 쓰세요.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안동김치를 배척하면서 어떤 정치를 타파한 거니? 세도정치 타파가 되겠고요. 대전회통이라는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기도 했었고 원납전 당백전 뭘 만드는 거야? 창덕궁 그러면 안 돼. 창덕궁 아니야.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중건했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됐던 경복궁을 다시 무리해서 짓게 되는 게 흥선대원군.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조선을 조금 더 빠르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좀 안 좋은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자, 민생안정, 왕권 강화, 민생안정, 재정 확충을 추구했던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 뭐를 철폐했어? 학교 폐지한 거죠. 서원 철폐, 학교를 때려잡았다. 이거 니들 같은 경우가 제일 좋아하겠네. 학교 폐지하면 너희들 신나겠죠. 자,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다. 세 가지 세금 중에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 일단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은 뭘로 바꿨다고요? 호포법, 호포제도, 호포법 같은 거다. 호포법은 누구가 세금 내라. 누구도 세금 내. 양반.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양반에게도 군포, 예,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들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다음 황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니?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바꿨다. 수령들이 손대지 못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그걸 뭐라고 불러? 사창제가 되겠죠. 자, 이러한 민생 안정책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정책가가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닙니다. 왕의 아빠야. 자, 문제 보실까요? 가, 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흥선대원군의 정책,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다. 이거 뭐 경복궁이라든지 비변사 폐지라든지 이런 게 되겠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다. 호패법이라든지 사창제도가 있겠죠. 법률 체제를 정비하다. 대전회통이 있었죠. 대전회통. 왕권을 강화하다. 세도 정치를 때려잡고 비변사를 폐지했다. 국가재정을 확충하다. 서원철폐.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 경국대전이 아니라 대전회통.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편찬됐던 조선 최초의 법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종의 살아있는 아버지로 실권을 장악한 땡땡대원군, 흥선대원군이네. 흥선대원군의 정책, 비변사를 축소했어요.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했어요. 경복궁을 중건했어요. 요 놈이네요. 균역법 마련했어요. 요건 우리 안 배웠다. 영조인데 안 배웠어. 훈련도관도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훈민정음은 배웠는데 누구지? 세종. 노비양금법을 실시했어요. 요거는 누구지? 누구? 광중이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복궁 중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당백전 거기에다가 묘지도 배워가고 돈도 강제로 거두느라 봅니다. 강제로 돈을 걷는다. 원납전. 경복궁 담백전 원납전 관련 있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이네요. 정답은 여기 있네. 2번 호포제도를 실시하였다. 12목 설치는 누구냐? 요거는 고려 성종. 화랑도 개편은 누구? 신라? 진왕. Sorry. 다음 경북대전 반포. 경북대전 반포는 누구지? 누구? 성종. 평양천도 단해. 오랜만에 나오네. 오래 살아. 장수왕. 네, 요 성종은 고려, 요 성종은 조선, 신라와 구구려. 뭐 다양한 임금들이 다 나왔네. 다음 주장이 제기된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원납전 징수를 관둬야 된다. 당백정도 폐기해야 된다. 흥선대원군이네. 정답은 여기 있네.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같이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무도 꼭 적어가세요.